외행성도 한번 살펴봐야죠. 자, 외행성도 역시 내행성처럼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과 같은 위치에 보일 때, 태양과 이런 이각이 0일 때를 합이라고 그래요. 근데 외행성은 합이 하나밖에 없어. 내합, 외합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내행성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태양과 이루는 이각이 최대값, 이론적인 최대값인 180도 위치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길 갖다가 우리가 충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을 때를 충, 또 요 시각을 또 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충이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완벽한 원 궤도인 것처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림이 완벽한 원은 아닙니다만은 원 궤도가 아닌 실제 궤도상에서도 가장 지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충의 위치예요. 그래서 가장 지구에 가깝기 때문에 가까우니까 어머 이거 지구랑 부딪히는 거 아니야? 부딪힐 만큼 가깝네? 물론 안심하세요.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외행성의 화성이요. 평균적으로 7,5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지구로부터. 근데 이론적으로 가장 또 완벽한 원 궤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성들이 이론적으로 가장 근접했을 때가 5천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접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부딪히진 않지만 부딪힐 만큼 가까이에 있다 해서 충이라고 그래요. 그런 뜻입니다. 부딪힐 충자 쓰는 겁니다. 충돌할 때 충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충의 위치가 바로 내행성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동구라고 해요. 동구. 여기를 서구라고 합니다. 태양의 동쪽, 태양의 서쪽, 동서. 아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쪽과 서쪽이 반대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때 요 동구나 서구에 있을 때는요. 6시간 정도씩밖에 관측이 안 돼요. 약 6시간 정도. 왜냐? 지금 동구에 위치했을 때는요. 정오에 떠서 초저녁에 남중 자정에 지지만 정오에서 초저녁까지는 태양이 있는 동안에는 하늘이 파랗죠. 그 파랗게 산란된 하늘에서는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초저녁부터 자정까지밖에 관측할 수가 없어요. 요 서구 위치도 자정에 떠서 새벽에 남중 정오에 지지만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6시간 동안 관측이 가능한 겁니다. 대신 이 충의 위치에 있을 때는 밤새 관측이 가능하다. 내행성은요. 아까도 얘기했던 다른 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직경과 위상이 반비례 관계였죠. 근데 외행성 아니라고 그랬잖아. 외행성은 어느 위치에 있거나 보름달 아니면 보름달 가까운 모양입니다. 합과 충의 위치에서는 완벽한 보름달 모양이고요. 동구, 서구일 때는 조금 보름달에서 일그러진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직경하고 위상 관계가 반비례 관계다. 내행성과 달리 이 외행성은요. 어느 위치에 있건 보름달 아니면 보름달 비슷한 모양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외행성인 화성이 가장 동구나 서구 위치에 있을 때 일그러져 보이는데 그래 봐야 56%예요. 반달도 아니야. 외행성 절대로 반달로 보일 수도 없어. 물론 망원경으로 봤을 때 위상이 보이겠죠. 눈으로 보면 점처럼 보이지만 좀 멀리 있는 목성 같은 경우에는 동구 서구에서 99% 정도예요. 그냥 거의 100이네. 거의 다 보인다고 봐야 되겠네. 거의 망 아니면 망 비슷한 모양이야. 토성은요. 그냥 어느 위치에서건 100% 망으로 관측이 됩니다. 망원경으로 봤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시직경과 위상에 어떤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무조건 외행성은 어느 위치에서나 보름달 아니면 보름달 비슷한 모양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내행성의 내합 부근이 중요했다면 외행성도 충 부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외행성은 충부근, 내행성은 내합 부근. 가장 행성이 지구에서 가까울 때, 시직경이 가장 클 때가 역행 중이라고 그랬어요. 역행하고 있으니까 적경이 감소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날 자정의 남쪽 하늘에 보이는 목성과 별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골라봅시다. 기억, 망원경으로 본 목성의 위상은 하얀 달. 어떻게 하얀 달에 나와? 늘 보름달 아니면 보름달 비슷한 모양이라니까. 목성은 특히 이 목성이죠, 목성. 가장 일그러져 봐야 99%. 됐죠? 그냥 100이라고 보셔도 괜찮겠네요. 틀렸고요. 물론 이건 자정의 남쪽 하늘이니까 자정의 남쪽, 남중했다는 얘기죠. 남중했다는 얘기니까. 자정의 남중했으니까 당연히 충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역행 중이라는 거죠. 역행 중이니까 어디서 어디로?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적경이 어떻게 되고 있다? 적경이 현재 감소 중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날을 전후로 목성의 적경은 증가한다. 틀렸어.
적경이 감소해야죠. 역행 중이니까. 디귿이 맞겠네. 다음날 자정에 목성은 별보다 서쪽으로 치우쳐 있다. 어디로 간다고요? 서쪽으로 치우친다 그랬으니까 서쪽으로 치우친다. 디귿이 맞는 말이죠. 정답은 2번을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요. 어느 날 태양과 지구에 대한 금성과 달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달이 질 때, 달 언제 져요? 지금 보니까 달이 지금 상현달에 위치해 있네요. 상현달이겠네. 달이 질 때, 상현달 언제 져요? 자정이잖아. 자정에 화성은 남쪽 하늘에서 보인다. 남중한다. 맞네요. 충의 위치니까. 새벽에 금성과 화성을 모두 관측할 수 있다. 새벽에 봤더니 새벽이면 이렇게 해서 관측자가 이렇게 있고 동쪽에 태양이 뜰 때죠. 이게 서쪽에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다고 한다면 새벽에 금성과 화성을 새벽에 금성 새벽에 최대의 각이죠. 서방 최대의 각이니까 새벽에 가장 오랫동안 관측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고요. 화성이 새벽에 서쪽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모두 관측할 수 있겠습니다. 맞고요. 디귿, 이날 화성은 육안으로 가장 밝게 보인다. 충의 위치니까 가장 크게, 가장 오래, 가장 밝게 보이는 위치. 맞는 얘기죠. 관측 최적 시기에 있네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은 한 문제 봅시다. 어느 해 4월부터 10월까지 화성의 겉보기 운동을 관측하여 적도 좌표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7월 9일경이라고 그랬어요. 7월 9일경. 자 보세요. 역행 중에서는 역행 구간에서는 적경이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적경이 지금 현재 요 방향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거죠. 적경이 요 방향으로 감소하는 겁니다. 적경이 요 방향으로 가는 게 감소하는 거예요. 즉 요렇게 가는 게 적경 감소 구간이니까 역행하고 있고요. 역행 구간의 정중심에 충이 있다는 얘기지. 7월 9일이 바로 충이라는 겁니다. 7월 9일이 바로 충의 위치에 화성이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관측하기 어렵다? 아니요. 가장 잘 관측할 수 있죠. 관측 최적 시기가 되겠죠. 겉보기 등급이 최대. 현행 교과과정에서 조금 안 어울리는 얘기인데요. 겉보기 등급은요. 작을수록 밝은 겁니다. 가장 밝은 위치라고 그랬죠. 겉보기 등급이 최소가 돼야 돼요. 틀렸고요. 시 지름이 가장 작게 관측되었다. 시 직경 제일 커야죠. 가장 지구 가까운데.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관측되었다. 새벽에 지는 거니까 서쪽 하늘이죠. 초정에 떠서 자정에 남중, 새벽에 지니까. 천구상에서 역행을 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5번이 정답이 되었네요. 저는 물러갑니다.